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02.9달러로 마감했고요. 4.02%의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149.47달러로 마감했고 6.8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테슬라의 라스 모라비 부사장이 예고했었던 기가 텍사스의 스케일링 관련 소식을 예고했었고 오늘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소식을 두고 지금 커뮤니티 반응이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별거 없었다라는 쪽과 애초에 라스 모라비의 발언을 문맥에서 벗어나게 해석한 거라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양쪽 다 입장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임팩트 리포트의 확장판을 발표하면서 무려 216페이지의 이 PDF 문서를 공개했는데 과연 이 방대한 페이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페이지가 이 부사장이 예고했던 바로 그 내용은 아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오늘 증시 전체 분위기부터 한번 확인해 본다면 S&P는 0.45%, 나스닥은 1.16%, 다우는 0.25% 모두 이 하락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스페이스X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스페이스X가 인수했던 xAI가 스페이스 xAI라는 이 공식 리브랜딩을 했고 새 로고까지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2월에 있었던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이후 5개월 만에 브랜드의 통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로고를 본다면 스페이스X와 xAI의 모든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AI 코딩 툴 회사인 커서가 공동 개발한 첫 AI 모델이 이르면 미국 시간으로 7월 8일쯤 출시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인포메이션이 사내 메모를 인용해 단독 보도하고 있고 이 공동 개발한 AI 모델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관련해서 좀 큰 뉴스는 따로 있는데요.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처음으로 리포트를 발표했고 여러 대형 은행이 동시에 목표 주가를 내놓기 시작한 건데 이 JP모건은 2027년 말까지 225달러를 제시했고 가장 공격적이었던 레이먼드 제임스는 무려 800달러의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이 기관의 목표 주가는 131달러의 중립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가 제시하고 있는 30조 달러 규모의 시장 추정치를 터무니없다라고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고 과연 어떤 기관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건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로 낙관적인 이 발표가 쏟아졌지만 정작 스페이스X의 주가는 6.83%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고 오늘이 하필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공식으로 편입되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6월 12일 상장 이후 단 15거래일 만에 편입으로 나스닥 100을 추정하고 있는 QQQ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43억 달러어치를 강제로 사들여야 됐던 날인데 이런 인위적인 매수 수요까지 겹쳤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빠진 게 좀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스페이스X의 주가는 어떻게 되게 될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기대감을 모았던 이 스케일링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는 지난주 팟캐스트를 통해서 7월 7일 기가 텍사스 스케일링과 관련해 흥미로운 소식이 나올 거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6.69%까지 상승하게 됐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나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테슬라가 오늘 공개한 것은 2025년 임팩트 리포트였고요. 매년 나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인데 실제로 7월 7일에 최종본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리포트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예상 밖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캡의 생산 라인을 몇 배로 늘린다거나 또 월 몇만 대의 양산을 목표처럼 이 구체적인 생산 능력에 대한 숫자 또는 정보였을 것 같은데요. 임팩트 리포트라는 것은 애초에 그런 종류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문서도 아니고 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고서이며 이 새로운 생산 계획을 알리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보고서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무려 216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 보고서를 읽는 데만으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해보면 이 사이버캡 관련해서 최소 3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팩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팩트 리포트를 확인해 본다면 이 사이버캡과 관련돼서 많은 내용들이 담기고 있는데, 이 사이버캡용 새 도장 공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이버캡에 대한 도장은 RIM 반응 사출 성형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차체에 도장을 할 때 몇 시간씩 걸렸는데, 이 공정은 그거를 몇 분 단위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페인트를 아예 성형 과정에서 함께 주입하는 방식이고, 그 결과 기존 도장 방식에서 나오던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불리는 VOC가 100% 제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RIM 옆에 또 다른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시도하고 있는 기가 캐스팅이라는 기술이고, 이미 테슬라는 모델 Y부터 도입됐던 기술로 이 기술이 사이버캡에도 다시 한번 사용되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차체의 하부를 만들 때 수백 개의 서로 다른 금속 부품을 각기 따로 찍어서 용접으로 붙이는데, 이걸 거대한 프레스 하나로 통짜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사이버캡을 제작하고 있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부품 수가 훨씬 줄면서 생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재료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업계가 점점 테슬라의 방향으로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리포트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몇 개 더 담겨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캡의 전비, 그러니까 배터리 1kWh로 몇 마일을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캡은 6.1마일을 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모델 Y가 4.3마일, 이 기아의 EV6와 현대의 아이오닉이 3.5마일, 이 포드의 머스탱 막2가 3.4마일, 폭스바겐 ID4가 3.2마일,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2.7마일인데요. 이 리포트에 실려있는 많은 차종과 경쟁하게 된다면 현재 사이버캡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버캡은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수송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이 상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로 따질 수 있는 연비는 이 사이버캡에서는 전비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이 사이버캡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가 제조 방식의 혁신과 사이버캡의 실측 전비 수치까지 모든 것을 리포트에 담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럼 어제 예고랑은 무슨 상관이 있냐 궁금할 수 있는데, 실제로 스케일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이버캡이나 옵티머스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임팩트 리포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은 사실 배터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건식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기존의 방식은 액체를 섞어서 큰 오븐으로 말리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테슬라는 이런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건식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70% 가까이 줄인다라는 보고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양극재 공정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2025년 일부 테슬라 모델 Y의 차량용 배터리 팩에 4680 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향후 테슬라의 모든 차종에 4680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여전히 생산 능력을 늘리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4680 배터리를 생산하는 능력 이야기가 중요한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서 발표한 216페이지짜리 전체 보고서를 뒤져봐도 생산 능력을 늘리는 중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한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라스모라비가 강조했었던 것은 오히려 배터리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를 확인해 본다면 생산 대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숫자에 관련된 발표는 없었고요. 시장이 기대했었던 이 기가 텍사스의 대규모 증설이나 이 사이버캡이 얼마나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현재 테슬라 리포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게 된다면 현재 테슬라가 원하는 수직 계열화 지도의 그림을 볼 수 있고, 이 테슬라의 리튬 정제소부터 이 기가 팩토리에서의 양극재, 이 4680 배터리의 생산과 차량의 조립, 그리고 다 쓴 배터리의 파쇄까지 모든 과정을 텍사스 안에서 순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테슬라의 정제소는 북미 최대의 규모로 연간 30기가와트시 분량의 리튬을 생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텍사스에서는 현재 테슬라에게 병목 현상으로 불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원자재의 부족은 리튬 정제소로 해결하고 있고, 배터리의 부족은 4680 배터리와 건식 공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 조립 시 생산이 느려지는 것은 RIM이라는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어쩌면 라스모라비 부사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기가 텍사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스케일링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이 세 단계의 병목 현상을 동시에 해소하는 작업의 전체를 보여주는 발표가 나올 거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이 테슬라 리포트를 다 보고 나니 사실은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포장하는 것 같고, 실제로 임팩트 리포트는 매년 나오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자료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이 라스모라비 부사장의 예고를 전하면서 기대감을 키운 죄가 있고요. 실제로 인터뷰에 출연하면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까지 했기 때문에 저 역시 기다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연례 리포트는 아쉬운 감정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테슬라 측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소통은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소식이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정작 정기 보고서가 나오면 이 시장과 커뮤니티가 하루 종일 추측하게 만들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티저가 반복된다면 테슬라 자체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기대했던 종류의 소식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가 텍사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많은 병목 해소의 작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200페이지 문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리포트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라스모라비 부사장의 예고와 실제 내용의 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